1989년 9월, 한 소련 정치인이 미국 텍사스의 평범한 슈퍼마켓에 들어섰습니다. 총도 없었습니다. 정치 연설도 없었습니다. 국가 정상회담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고기와 치즈, 빵과 과일, 그리고 수없이 많은 통조림이 가득한 진열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슈퍼마켓의 풍경은 한 공산주의자의 신념을 무너뜨렸고 불과 2년 뒤 사라지게 될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상징하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1989년 9월, 우리에게 보리스 옐친은 흔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돌발 행동을 하던 러시아 대통령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1989년 당시 그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모스크바 공산당 제1서기까지 올랐지만 공산당 지도부의 특권과 관료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다가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소련의 문제가 단지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국가가 모든 생산과 가격과 분배를 통제하는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1989년 9월, 옐친은 미국 여러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9월 16일에는 텍사스 휴스턴 인근의 나사 존슨 우주센터를 들러보았습니다. 소련 역시 우주 강국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했고 유리 가가린을 인류 최초로 우주에 보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옐친에게 더 큰 충격을 준 것은 첨단 우주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센터 방문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그는 예정에 없던 장소에 들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특별한 전시장이 아니라 평범한 미국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상점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옐친 일행은 텍사스주 웹스터에 있던 랜들스 슈퍼마켓에 들어갔습니다. 방문 시간은 약 20분. 그는 채소와 고기, 냉동식품과 치즈가 가득한 진열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격표를 확인하고 직원에게 질문을 던지고 시식용 치즈도 맛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옐친은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정치국에도 이런 선택권은 없다. 고르바초프에게도 없다. 미국의 고위 관리들만 이용하는 특별 상점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와 주부들이 매일 찾아와 필요한 물건을 고르는 동네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특별한 전시장이 아니라 평범한 미국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는 상점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소련 국민의 일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소련은 군사력과 우주기술에서는 미국과 경쟁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상점에서는 만성적인 물자 부족이 계속됐습니다. 정부가 공장에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 결정했고 가격과 운송, 판매량까지 중앙에서 계획했습니다. 계획표에는 모든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점의 진열대에는 국민이 원하는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구하기 어려웠고 식료품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는 모습이 일상이 됐습니다. 반면 공산당 고위 간부들은 일반 국민이 들어갈 수 없는 특별 배급망과 전용 상점을 이용했습니다. 옐친은 그 특권 체제의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미국 슈퍼마켓의 풍경은 단순히 상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소련이 선전해온 세계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옐친은 훗날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날 느꼈던 충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통조림과 상자, 온갖 종류의 상품으로 가득 찬 진열대를 보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소련 국민을 생각하며 솔직히 절망감에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처럼 잠재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이토록 가난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끔찍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옐친이 절망한 이유는
미국이 부유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체제가 국민에게 얼마나 낮은 생활 수준을 강요했는지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전해지면서 여러 극적인 이야기가 덧붙여졌습니다. 옐친이 이곳을 CIA가 만든 가짜 세트장이라고 의심했다는 이야기, 귀국 비행기에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다는 이야기, 소련 국민이 이 광경을 보면 공산당 지도자들을 가로등에 매달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배사와 장면들은 옐친의 자서전이나 당시의 확실한 보도에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역사 다큐멘터리는 극적인 전설과 확인된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실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옐친은 그 슈퍼마켓을 직접 보았고 그곳에서 소련 국민의 가난을 떠올렸으며 자신이 믿어온 체제에 대해 깊은 절망을 느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장면의 역사적 의미는 충분합니다. 슈퍼마켓 당문 당일, 옐친이 바로 공산당을 탈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뒤인 1990년 7월 12일, 옐친은 소련 공산당 제28차 당대회에서 당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의 선언은 공산당 지도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옐친의 결심을 텍사스 슈퍼마켓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공산당 내부의 특권, 고르바초프와의 권력 투쟁, 소련 경제의 침체, 각 공화국에서 확산된 독립 움직임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그럼에도 텍사스에서 보았던 진열대는 옐친에게 하나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국가가 발표하는 생산량보다 국민이 실제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 체제의 성패는 연설문이나 계획표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장바구니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91년 8월, 소련의 보수파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을 뒤집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옐친은 러시아 의회 건물 앞에 탱크 위에 올라 시민들에게 저항을 호소했습니다. 쿠데타는 실패했고 소련 공산당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러시아의 옐친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지도자들은 벨라베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소련이 더 이상 국제법적, 지정학적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독립국가연합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12월 25일, 고르바초프가 소련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소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텍사스의 슈퍼마켓이 소련을 혼자 무너뜨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옐친이 보았던 일상의 풍요는 이미 흔들리고 있던 그의 신념에 돌이킬 수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시장 경제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는 불평등도 있고 독점과 탐욕, 빈곤과 경제 위기도 존재합니다. 옐친 이후 러시아가 시행한 급격한 시장 개혁 역시 심각한 혼란과 빈부격차, 부패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를 자본주의는 언제나 선하고 공산주의는 언제나 악하다는 단순한 구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이념과 계획도 국민의 실제 생활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위대함은 미사일의 숫자나 지도자의 연설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필요한 물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일한 만큼 보상받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1989년 텍사스의 한 슈퍼마켓 킷에서 옐친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식료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체제가 감추고 있던 실패의 증거였고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바꾼 작지만 강력한 현실의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호금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